지금 좀 장이 눌려서 매도를 이제 좀 쳐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채팅방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매도를 친 만큼 더 해지가 돼서 떨어져도 이제 좀 유지가 돼요, 자산이.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똑같은 양으로 매도를 치면은 그 매도 친 그 지점부터는 더 떨어져도 그 자산이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거죠. 해지가 돼가지고. 그 일봉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간격이 시가랑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신호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이제 다시 반등할 때 매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30분 봉을 켜갖고 이게 이 부분이 이게 9시에 이제 이 정도 됐다 눌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사고 원래 이렇게 분할로 좀 산다고 했잖아요. 장중에 이제 시가에서부터 눌리면은 근데 이제 떨어졌으니까는 여기서 좀 이렇게 사다가 한 번 사고 뭐 점심 때 사고 저녁 때까지 살 요량으로 샀다가 이제 분할 매수 어느 정도 했는데 더 떨어지면은 이제 그 위험하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부러지면은 그 더 자산이 까이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매도를 풀어주면은 그 자산이 까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수 신호 유지해가지고 이제 신호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예. 그래갖고 그 매수를 한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기는 이제 힘들죠. 그럼 그냥 다 청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수한 거를 이제 유지하려면 옆에 월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거기 무기한 비트코인 보시면 무기한이 있고 6월 29일이 있고 9월 28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이나 9월 그 둘 중에 하나로 반대 포지션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야 가격이 똑같이 움직여요. 다 세 개가 가격만 서로 다를 뿐이지 움직이는 그 추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 같은 거를 참고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매도를 음, 조금 쳐놓은 상태죠. 이제 많이는 아니고 음, 한 500달러. 저는 이제 2,600달러 매수를 하고 현재 이제 500달러 정도 매도를 쳐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사실 300 정도 움직인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런 거는 장중에 원래 있는 일이니까 이제 그걸 봤다가 여기 7천이 깨지면 약간 위험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친 거죠, 저는. 전 7020 정도에서 그 XBT U18이라는 걸로 이제 매도를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분 봉인데 유니 피사를 이제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좀 둥글게 까지고 있잖아요. 원래대로 이렇게 되면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뚝 밑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매도 쳐놓고 여기 이제 위로 올라서면은 매도를 이제 다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는 설명하기 쉬운데 음, 이걸 직접 이런 경우가
없으면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실전에서 말고 미리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좀 설명이 어려워지고 그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설명한 게 좀 쉬워가지고. 네, 이제 요거는 쉽게 이해가시죠. 월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기존 포지션을 막 털었다 샀다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해지를 한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자리 잡히면은 그 해지한 거 풀어주고, 그러면 자산이 까지지 않고 매수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또 어떨 때는 신호 나온 다음에 편하게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할 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 설명이 어렵고 좀 복잡하죠. 예. 네, 서로 다른 건데 움직임은 똑같이 가요. 가격 차이는 있죠. 다른 월물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익혀놔야죠. 예. 이제 지금 자리는 오전에 매도가 들어갔다가 오전이라기 보기에는 이 정도면 4시 반 정도에 좀 매도 기운이 좀 있었죠.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도 자리이긴 한데 또 일본에서 신호가 나왔고 이제 어떤 변곡점이죠. 유니비트맥스 2 같은 경우는 아직 신호가 안 나오고 저 위에서 매도 친 게 그냥 있는 상태고, 얘는 매수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두 개를 합성하면은 뉴트럴 중립 상태. 근데 이제 우리는 첫 신호부터 좀 따라가야 되니까 유니비트맥스 1 시스템 신호 따라서 매수를 했는데, 약간 현재 위치가 약간 중립성이 있어서 약간 눌리는 건데, 이럴 때 여기서 이제 해지를 좀 걸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위에서 신호가 나왔지만 매도로 해서 뭐 밑에서 대응한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분봉 대응을 계속 하면서 또 이렇게 안 갈 때도 있어요. 일봉신은 나왔고 지금 분봉이나 시간봉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는 매도를 하자 했는데, 또 그때는 그랬는데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 같은 방식은 이렇게 매도가 진짜 많은 적도 있지, 근데 안 말 때도 있으니까 좀 보다가 이제 하단권에서 더 빠지면은 좀 훅 나갈 수가 있을 위치에서 이제 해지를 걸어주죠. 예. 그리고 그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서 나올 위치일 때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위로 가면은 이제 매도한 거 풀어주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려워서 오늘 설명할 겸, 선물은 양쪽 방향 배팅이 가능하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자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매수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를 누가 훅 밀어버린다 하면은 갑자기 또 긴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매도를 좀 걸어줘서.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2,700달러 매수하고 500달러 매도를 했는데 돌아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5분봉인데 돌아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니피사르 이제 기본 수치인 2대 2.2, 그러니까 2로 둘둘 툴투로 맞추면은 그 위에 실선, 그다음에 아래 십자점이 있죠, 점. 근데 이제 위의 신호가 주축인 어떤 추세로 보는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어, 십자가 찍히고 그때 시가가 밑으로 밀리면은 사실 매도예요. 물론 이것도 왔다 휩쓸어날 수 있는데 사실 오전 이야기보다 그때 5시 반 정도부터 좀 밀린 거죠. 예. 그리고 밥 먹을 때 빠진 거죠. 6시 15분, 6시 반. 근데 이제 사실 뭐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7,300 정도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위에 갔다가 아래 바운스를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일봉을 보면은 봉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이 양봉하고 이 음봉이 거의 비슷하죠. 음봉이 약간 적죠, 지금. 약간 지지했으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이제 7일선 이제 근처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가 훅 빠지면은 좀 심리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는 매도를 걸어준 겁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15분봉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십자가 생기고 거기에 시가가 형성되고 밑으로 음봉 나오고 이제 이게 돌아서 나오려면 반대로 십자가 형성되고 그 위에서 시가가 아예 형성되는 게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밑으로 패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이제 매도 걸어주고 여기서 들리면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매도를 풀어주고 그렇게 대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편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신호가 이제 휩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대응을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위치에서 매수 분량만큼 매도 분량을 걸어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더 안 까지고.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갔다 반등할 때는 매도 분량을 풀어주면 이제 그만큼 세이프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위로 간다면은 또 매도 분량 풀어주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적절히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좀만 더 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해지 같은 게 중요해요.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해봐야 알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런 상태라는 거. 어, 매매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녹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1시간 봉으로 이제 보면은 또 이렇게 밑에 점선들이 이렇게 쭉 찍히다가 이때 사실 오전에 좀 매도균이 있었던 거죠. 10시. 있다가 이때 이 점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빠진 건데 이게 2시쯤. 2시쯤에 또 반등을 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레버리지를 이제 30%의 3배 레버리지를 쓰라는 이유가 이제 나머지 물량으로 매도를 치거나 뭐 그럴 경우가 있고 분할 매수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훅 들어가지 않고 30%의 3배 레버리지 정도 쓰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 채팅창에 설명했듯이 이제 30%의 3배 레버리지다 그러면은 이제 100원을 가지고 33원, 30원 정도를 떼가지고 3배를 쓰면 이제 90원을 이제 베팅을 계약을 걸어가지고 하면은 원금 비스무리하게 작은 돈으로 이제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더 매도시킬 분량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분할 매수 쪽 가고 싶다 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0%의 3배 레버리지가 적당해요, 원래. 그리고 그걸로 하다가 돈이 불어나면 원금의 30%를 쓰더라도 이전보다 더 늘어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략의 좀 유연함을 위해서 그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50% 마진 사용할 때도 물론 있죠. 50% 마진 사용이 뭐 5배 레버리지 쓸 때도 있고 하다 보면 7060 15분봉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해보고 15분봉 위에 15분봉 십자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15분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닌자 스튜디오 이제 무료 회원들용으로는 이제 이런 상태. 여기 지지를 하면 이제 좋아지는 거. 지지하고 요 파라볼릭까지 가면서 돌파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도를 쳤지만 매도를 이제 풀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매도를 매수한 분량하고 똑같이 치지 않았어요. 2,700달러 매수하고 500달러 매도했어요. 2,600달러 매수. 그리고 500달러 매도. 이제 지금 요 십자선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15분봉으로. 그리고 오늘 요 이제 지표를 많이 안 써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신호를 일단 지워볼게요. 이게 직선으로 나오죠. 예. 이평선하고 좀 다르고 직선으로 이제 뽑아줘요. 그래서 이제 하락권에서는 실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실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이제 하는 거. 하락권에서 실선은 이제 직선으로 이제 뽑아줬죠. 직선을 뽑아줬는데 보통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 이제 최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 고점이 나와야 추세선이 나오는데 얘는 그 전부터 이제 그어준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선도 휩손은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특성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얘가 이제 이선 타고 쭉 갔다가 중간에 파일 때는 이제 파이고,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이제 실선으로 바뀌죠. 예. 그리고 하락권에서는 위에 실선이 이제 직선으로 이제 직선, 이때는 얘가 직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제 이게 3시간 봉으로 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일봉은 좀 기조가 다른데, 하여튼 이 지표의 특성은 상승과 하락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에서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때 만날 때 약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 잡고 이때 매도가 이제 되는 거죠. 만나서 이제 돌파를 했는데 다시 매도가 나와서 이제 매도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밑에서 또 들어가고, 이때가 이제 3월 6일 바이낸스 터졌을 때 같아요. 바이낸스 사건 때 좀 갑자기 해서 훅 떨어졌죠. 예. 이때 지표 특성은 이제 요 위에 실선이 이제 위로 가서 직선을 나오기 시작하는 무렵이고,
아래 이제 점선은 이게 실시간 봉인데 아래 점선은 이제 봉 위에 지붕이 돼서 계속 떨어지죠. 예. 그 매드 분위기였다는 거죠. 물론 반등할 수도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었지만 밤에 바이낸스가 터지면서 쭉 이제 빠진 거.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바이낸스 빠지고 여기서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면서 밑에서 이제 어리가리가 나온 거죠. 지금 오늘까지. 그럼 이제 지금 요 연두색 이 선이 이제 십자선. 예. 이 위에 다음 봉에 올라서면 좋아지는 거죠. 음, 이 십자선 기준으로는 다음 봉 그 시가가 여기 올라서는 게 좋은 신호고요. 중간에 가로지른 거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아이의 시가가 이 십자선 위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꼬리가 십자에서 멈췄고, 그러고 수혜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 반대로 이 십자선 밑에서 시가가 시작되면은 조금 안 좋아져요. 예. 이 모든 선은 이게 무슨 어떤 비밀이 있다, 어떤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뭐 밑에 스토캐스트처럼 밑에 나오는 지표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가랑 같이 표현하는 지표들은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평도 지지와 저항이고 수렴 같은 거 보는 것이고 지지와 저항들이 모이면 당연히 수렴이고 그게 벌어지면 발산이고 예. 시범봉에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여기 음,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지금 위에 실선하고 이격도가 꽤 벌어져 있어서 15분 기준으로 일단 요 실선 만나러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쪽으로 이제 이 수평선 이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수평선 두 개가 좀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그때 다시 또 윈지 RNG 결정을 하니까 천천히 대응을 하면은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 좀 지루하게 비트코인이 이제 질질 끄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연두색으로 좀 횡보를 시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그러면은 이 위에 실선이 그동안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서로 이제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윈지 아렌지.
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왕복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오늘. 그냥 한 번에 또 계속 조정 없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건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음.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지표든지 익숙해지면 편한데 또 이럴 때는 사실 수렴됐다는 얘기죠. 이 십자선하고 실선하고 같이 모여 있는 구간은 수렴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윈지 아래인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위로 간 거죠. 이게 4월 3일 어저께 구간이죠. 예. 막 계속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선 거죠. 올라섰는데 다시 그 위치로 보낸 거라서 어, 이전에 이제 15분봉에서 중요했던 위치까지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올려치면은 전 매도를 풀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 자리에서 돌렸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이제 매도를 한 거지. 저는. 예. 일단 매도를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수평선으로 과거에 어떤 자리인지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는 뒤로 보내고 여기 이제 수평선 보면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매뉴얼을 이제 심플하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쉽게 대응이 되니까 막 매뉴얼이 기준이 없어서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동안 시장은 벌써 다 움직이니까 시장 대응은 이제 매뉴얼이 좀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매뉴얼이 심플하려면은 좀 이 추세에 잘 맞는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하기가 힘들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심플하게 하면서 추세를 잘 반영하는 선을 만들려고 이제 유니 파라볼릭을 만든 거죠. 예. 기존 파라볼릭 특성을 가지면서 추세를 이렇게 반영하면서 어, 파라볼릭은 무조건 이제 주가랑 떨어져 있어요, 거의. 그래갖고 이제 좀 사실 소개는 하고 그 파라볼릭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약간 쓰기 불편한 점도 있죠. 사실 좀 옛날 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스타일대로 수식을 다시 변형해서 이제 추세를 잘 반영하면서도 좀 직선으로 이제 뽑아주면서 그다음에 보조선도 넣어주고 해서 파라볼릭은 선이 하나지만 이건 선이 두 개. 예. 올라오네. 지켜보죠. 이제 저도 사실 분봉을 보지만 15분봉 이하로는 좀 안 보려 그래요. 이렇게 추세형 지표를 이렇게 뽑아보면은 15분봉에는 이게 딱딱 어떤 규격이 맞지만 이 밑에서는 좀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랑 좀 달라요. 당연히 이제 밑에 분봉 가면 휩싸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것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긴 시간 동안 3분봉으로 보면 더 심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 다 먹을 거이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격은 많이 움직인 게 아닐 수가 있어 가지고 수수료만 나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하락은 3분봉도 잘 맞았다는 얘기긴 해요. 예. 근데 물론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짧은 분봉 보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거에서는 또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유니 파라볼릭의 어떤 특성이 이제 나오는데 이 고점 밑에서 형성된 고점이 그 형성되기 전에 이미 추세선을 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 지금도 3번봉에서 이제 추세선 이제 만났네요. 예. 여기서 돌리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겠죠. 3분봉 기준으로. 1분봉으로는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일분봉에서도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요 위로 갈지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시원봉에서는 큰 기지로 보면 이제 실선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짧은 부분에서는 이미 만나 있죠. 그래서 이 짧게 이 돌리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평이나 파라볼릭 안 쓰고 이제 이 지표 하나로 이제 쉽게 대응하려고 만든 거죠. 이렇게. 일봉에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실선하고 이 밑에 십자선하고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잘은 없는데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수렴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수렴 구간에서 시가가 거의 그 근처에서 형성되고 올라탄 거. 이게 아마 9월인가 11월이구나. 11월에 수렴이 일어난 거. 네, 그다음에 이건 9월 같아요. 9월은 밑으로 훅 패고 올라오면서 이제 수렴이 된 거. 예, 11월하고 좀 비스무리하죠. 근데 9월은 이렇게 십자선하고 같이 흘러내리면서 돌파된 거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만 지 혼자 내려갔다 올라온 거. 그러면서 동시 돌파가 이제 십자선하고 요 실선하고 같이 나온 거. 이런 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있죠. 돌아서 나온 게 보이죠. 예. 이전 국가는 다 이제 내려오고 이 실선도 내려오고 같이 내려오면서 돌리면서 나갔고 근데 11월은 달랐어요. 그리고 이 11월이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라서면서 펌핑 막 대폭발을 일으킨 시간이었죠. 12월 하고 1월 초순까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추세적으로
깨지 않고 이제 밑에 십자선이 깨지 않고 갔어요. 그 십자선을 보시면은 자기 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 구간에 이제 9월 달이나 그 이전 구간은 십자선하고 위에 실선도 같이 누우면서 이렇게 곡선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 판단하기도 쉽게 되어 있다. 기본 수치 2만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요 기호는 당연히 이 십자선하고 이 실선하고 만나서 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고, 그냥 이렇게 실선만 돌파한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유니피사르, 유니 파라볼릭은 이런 특성. 그다음에 유니 비트맥스 첫 번째 거는 이거랑 좀 달라요. 예. 이평을 두 개를 합성해서 쓰는 방식이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7043) 횡보 기운이 좀 있네요. 아, 오늘 얌전히 갔으면 좋았는데 안 가네요. 얌전히 가서 요 실선하고 십자선 사이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얘도 좀 편한데, 맨날 편한 매매를 하진 못하겠죠. 예. 이게 십자선 위에 이제 해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요 수평선 요 가운데 이제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실선하고 만나버려요. 그래갖고 굉장히 편한 자리가 나와버렸거든요. 녹화 요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이지님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서 어차피 녹화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니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지금 이제 매도해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설명했고요. 이거 지표 설명. 이제 지표 오늘 그 받으신 분도 있어서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해지한 것도 녹화해야 되고.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밑에 하락하는 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했고 실선은 내려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이런 증상은 사실 일본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자리가 이제 지키면 좋아지는 거지. 사실 이 일봉이 그런 자리예요. 얌전하게 벽끼는 자리예요. 예. 밑에 하락되는 이게 평평해지면서 위에 실선이 거의 이제 많이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위에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은 더 얌전히 더 횡보시키면서 위에 실선을 벗길 수 있었는데, 음, 좀 실선을
미리 좀 급하게 만나러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2월 6일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얌전히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모이기 전에 먼저 위에 실선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기적인 추세는 안 나오고 바운스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어, 지금은 이 실선하고 이 밑에 점선 그다음에 이 코인의 가격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자리가. 그럼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눌리더라도 다시 돌아서 나간 구간이 되는 거죠. 그 점선 실선 모이고 그 시세도 그 근처에 있으면은 이제 좀 편하죠. 음. 이런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만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선, 십자선 그 가격이 같이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위에 올라타는 구간은 좋은 거다, 당연히. 그냥 그때는 눈으로 봐도 좋게 보일 거예요. 판별하기가 쉬워요. 뭐, 음, 웬만한 매매는 요거 지표 하나로 다 되죠. 지금 이제 이런 자리죠. 급하게 실선을 만나지 않고 뭔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락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얌전히 모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오늘 바로 안 가고 다시 눌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위험한 현상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내일 이 근처로 또 그 가격이 모이면은 그 오늘보다 실선이 한 단계 더 내려와서 딱 찍혀요. 그리고 요 십자선도 약간 더 올라오게 되고 가격도 그 근처에 있게 되고 해서 그때 되면은 편하죠. 그런 자리다 그래갖고 사실 분봉으로 막 접근하다 이거 위험하고 막 그래서 막 다 팔고 다시 샀다가 다시 또 팔았다가 밑에서 매도 쳤다가 막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엇박자 나면서 좀 안 좋아지니까 좀 큰 기조에서 지금 어떤 자리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매매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간단히 생각해보면 주식으로 치면은 이 정도 선이 모였으면 이제 밑에서 좀 사고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한 번 더 사고 뭐 그런 매매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이상한 자리 아니죠.
대신 대응은 좀 해야 되고 매도 해지도 걸어야 되고 뭐 그런 자리. 저는 또 추세 추종형 트레이더라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보면서 하니까 또 그래야지 시도가 더 잘 맞아요. 그 큰 신호로 주기적 그 물량을 좀 실어서 할 수 있는 매매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 분봉으로 잦은 매매는 물량을 실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거든요. 혼자서 혼자서 할 때는 그런 걸 좀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혼자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뭐 단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추세 같은 거. 올라오는데 확대해 볼까요? 15분 봉이고요. 여기 십자선 위에 올라왔죠. 예, 수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 수평선은 현재 십자선 기준이니까. 음, 무료용으로 틀어놓은 닌자 트레이너 어떻게 있나 한번 보면은 조그만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기조가 여기서 수렴될 거라는 걸 이제 좀 가늠을 해보는 거죠. 아, 왠지 이거 좀 오늘 10시, 11시, 11시까지 횡보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마진 비율을 한번 참고를. 음, 큰 변화가 없네요. 아까도 55%였는데 이렇게 마진 비율. 아까는 이게 좀 수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변동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margin.ml 이거든요.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진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변동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클 때는 이제 요 수치가 올라가고요. 변동이 없을 때 수치가 줄어들죠. 8시 반 정도에 이제 매도 물량이 최고조였어요. 그러면 8시 반을 한번 보죠. 이때가 8시 반. 음, 8시 반.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도 물량이 줄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매수 물량도 이제 털렸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리고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고, 매도는 이제 청산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가 이제 나온 건데.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해요. 매매에 엄청 도움을 막 주고 미리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참고 정도. 어차피 어떤 결과치든 그건 이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추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외에는 사실은 그냥 수치에 불과하죠. 참고 수치. 어차피 가격이 오르면 매수했을 때 좋을 것이고 떨어지면 매도했을 때 좋을 거. 그건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가격의 추세가 제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니 파라볼릭도 추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안해서 만든 거 그런 거고 신호 자체도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만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는 추세 추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는 곧 돈이죠. 왜냐하면 추세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와서 올려야 되니까
때문에 돈 그 자체죠, 사실은. 그래서 추세가 곧 법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패션도 트렌드가 있는 것이고요. 트렌드가 추세란 얘기거든요. 패션 트렌드, 뭐 그런 거. 그래서 트렌드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트렌드가 모이면 이제 파동이 되는 거죠, 웨이브. 그래서 파동, 추세, 트렌드 애널리시스 그런 게 이제 트레이딩비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트렌드 애널리시스가 아예 있죠. 네, 그 이제 다 영어로 써놔가지고 또 잘 안 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제 어떤 그런 거 트렌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 같은 거를 많이 그쪽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평선보다 오히려 보면은 강좌 보면은 그 트렌드를 이렇게 막 긋잖아요. 그 추세선을 막 긋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으면 이제 수렴도 알 수 있고 발산도 알 수 있고 추세 진행 중인지 그런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되면 추세선을 긋다 보면 추세와 추세가 만나는 교차점이 또 나오는 것이고 추세와 그 가격이 만나는 시세가 만나는 지점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근데 뭐 사실 추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추세를 반영하는 거지 그 추세를 깨면은 추세가 바뀌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추세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휩써 박스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또 대응을 또 시장에서 해줘야 되고 계속 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는 좀 어차피 시장의 특성이 그런 거니까 그 심플하면서 강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추세형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장 대응으로 조금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방송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음, 음, 매도를 조금 쳤는데 내려가지 않네요. 뭐 저도 매도를 많이 친 게 아니라 달랑 500달러밖에 안 쳐가지고 올라간 게 더 좋죠. 매수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더 올라가면 매도 그냥 털어버리려고요.
그 지점은 이제 요 실선하고 이 코인 시세하고 만날 때 이제 보고 위로 가면은 덜어야죠. 지금 자리가 막 깨고 싶다 그러진 않나 봐요. 이제 11시 돼봐야 알겠지만 굳이 안 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범봉 추세로는 지지하는 분위기거든요. 음, 닌자 트레이더에서도 이제 돌파하냐 마냐 그러고 있네요. 하긴 이게 일봉 시험 나온 다음에 그렇게 위험하게 된 경우가 없어서 이러면 저는 500달러 매도 친 거는 일단 청산할게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실선하고 이 코인 시세와 가격하고 많이 벌어져 있지만 이게 얘네들이 좀 성질이 고약하면은 이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펼 때가 있어갖고 매도를 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런 비트코인 흐름 사실 많이 익숙하죠. 지루하게 하는 거. 음, 지표 그럼 오늘 이제 지표 이제 설명 좀 했고 해지에서 이제 좀 매도해가지고 해지하는 거 오늘 설명했고 음,
반대로 이제 매도 신호 이제 해갖고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면은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는 거죠. 같은 얘기죠. 그건 이제 이제 직접 해봐야 되는, 이제 해보시면 이제 물량 조절하고 그런 거 익숙해지거든요. 몇 번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월물이 이제 그 서로 다른 게 있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개는 매수, 한 개 매도를 치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그게 자산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얘기고 이제 좀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랜딩비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맥스 왼쪽 밑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음, 무기한 수압으로 바뀌고 비트코인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펀딩 비율이란 게 나오죠. 펀딩 비율이 음수일 때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음수가 아니라 플러스인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네, 보통 그 불리한 쪽에 거는 게 이제 펀딩비를 받는 구조죠. 그럼 이제 보통 펀딩비를 받으려면 시세 차익은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펀딩비를 받으려면 일단 돈을 주는 쪽으로 매수 매도를 그 비트코인 빔에게 그 주력 상품인 이제 무기한 100배 수합 그거를 갖다가 매수나 매도 돈 받는 쪽으로 걸어요. 막 많이 걸어요. 많이 걸고 그다음에 반대로 같은 계약 금액으로 그 다른 월물에다가 반대로 걸어주면은 시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돈이 안 까지잖아요. 그럼 펀딩비만 받겠다는 의도죠, 그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비트맥스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펀딩 비율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뒤에 월물은 펀딩비가 안 까져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해가지고 펀딩비만 딱 받는 거. 그게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은 그게 이제 마음이 더 편하지. 그다음에 그게 요건 또 장점이 원금보다 더 많이 걸어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대비한 그
펀딩 비율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는 레버리지를 쓰면서 펀딩 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요, 그게. 이제 펀딩비를 노리신다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다른 월물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펀딩비 보면은 비트맥스 갖다 대면은 15시간 후 0.01%를 펀딩비로 이제 책정이 될 텐데, 그러면 매도자가 어, 매도자가 돈을 받는 거예요. 0.01%. 그러면은 100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제 매도를 걸어요. 근데 100배면은 좀만 흔들려도 위험하잖아요. 그래갖고 조용할 때 100배 걸고 100배로 이제 이빠이 해놓고 다른 월물에다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그 자산을 멈춰 놓는 거죠. 해지를 양방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펀딩비가 시간 되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갖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면은 0.02%가 펀딩비다 하면은 2%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최대로 끌어올리면. 펀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비트맥스의 펀딩 비율이 잘 공시가 돼요. 왼쪽에 보면은 그거 보고 이제 펀딩이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금이 크다. 근데 이 비트맥스로 그렇게 자금을 크게 해서 막 몇십만 계약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호가에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일정 그 여기 운영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이제 펀딩으로 돌려도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몇십만 계약하신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펀딩도 사실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이제 큰 금액으로 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된다 할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펀딩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매수 매도를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해서 그 박스권에서 계약을 크게 해갖고 이제 먹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매매도 있죠. 그건 이제 역추세 매매, 추세 매매 반대, 역추세 시스템이죠. 그렇게요. 이제 이런 선물 같은 건 그런 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깊게 가면은. 사실은 좀 배울 게 사실 많죠. 뭐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파생 쪽하고 뭐 사실 그리고 각종 뭐 주식, 뭐 ETF, 경제 뭐 그렇게 하고 뭐 기업의 실적 그래서 뭐 어떤 투자의 깊은 부분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배우다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력 분야를 좀 정하고 자기한테 맞는 주력 어떤 매매를 이제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좀 이 파생 중에서도 옵션은 잘 안 하고 이제 선물 쪽으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기 선물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 하고 선물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그 공개방에서 아주 옛날에 한 것처럼 빅스 지수 같은 것도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런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매크로 변수 같은 것도 이제 뭐 판단을 하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코인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그거 말고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깊숙이 들어가면 또 이게 뭐 딥러닝 이제 또 조금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요즘 추세는 그다음에 어, 수학적으로 또 깊숙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죠. 켈리 베팅, 켈리 기준 베팅이란 것도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마틴게일 뭐 그런 거. 그리고 사실 켈리 기준 베팅은 시스템 트레이닝도 쓰지만 사실 그 도박할 때도 써요. 마틴게일도 사실은 도박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본 결과 그런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면 더 헷갈려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음, 다 알기보다 핵심만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떤 추세에 적응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많이 짜게 된 것이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식 쪽에 이런 이제 뭐 직선 추세선을 가지고 한다는 좀 하기 어렵고 이제 주식 쪽은 모멘텀 전략이란 걸 이제 많이 선호하죠. 모멘텀도 추세를 제일 센 놈을 골라서 포트폴리오 꾸미는 어떤 퀀트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추세예요. 결국은 뭐 지수든 주식이든 그냥 다 추세를 따라가는 게 돈을 버는 거죠, 당연히. 모멘텀 전략이라고 주식 모멘텀 전략하면은 구글에서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추세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추세란 건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다 중요해요. 예, 실제로 뭐 깊숙한 얘기를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그 미국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있어요. 그쪽은 어, 실제로 물리학 박사들도 있어요.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도 이 어떤 매매 전략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음, 수학하신 분도 많고 당연히. 근데 의외로 물리학도 있다. 물리학도 트레이딩에 응용을 해요. 그다음에 음성 인식도 트레이딩 그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을 짜요. 그 음성 인식 알고리즘으로. 음성 인식하고 이거 뭔 관계가 있냐? 근데 구글링 해보시면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히든 마코브 엔진이라고 음성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수학자가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선 실제로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매매에 응용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었지. 몇 번. 그때 저도 이제 코엑스 쪽에 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거기 그 코엑스 그 강연하고 그런 데가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은데 거의 사람들이 다 차 있었어. 제임스 사이먼스도 이쪽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퀀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하지. 실제로 돈을 이제 그 시스템을 많이 벌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어요. 기부했지. 평생 쓸 수 없는 돈 모으고 기부하고 자기 회사에 다시
이제 더 재투자하고. 방송 중에 올라가네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보다 그냥 약간 감각적인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본 규칙은 있겠지만, 네. 시스템 트레이딩 분야는 거의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죠. 예. 실제로 조이스러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을 때는 늘 등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이 아프면 자기는 약간 매도로 좀 보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맞았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소설처럼 읽어보시려면 제가 아는 책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려운 책이 아니고, 물론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그냥 다 뛰어넘어서 보시면 되고, 그냥 소설처럼 읽으시면 돼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를 엮은 거예요. 이거구나. 올라가네, 시장. 약간 매수 분위기인데요. 마진 애매를 한번. 마진. 크게 비율은 변화 없고, 그러면 비율이 변화 없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좀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럼 저는 500달러를 두 번 나눠서 250씩 매수를 매수만 하는 거죠. 원래 오늘
분할 매수로 이제 한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냥 그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아침에 시오 나온 거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시가에서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뭐 3번 내지 뭐 정확히까지 보면서 분할 매수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킨 것이고 아까 위험한 자리에서 매도로 해지를 시도했다는 거. 그게 다예요, 오늘. 오늘 매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 매매 계획은 이미 아침에 다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런 패턴, 그런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신호 기반이었죠, 신호. 그리고 그 기조가 견조했던 것을 확인했고 지금 일봉이 약간 모이는 자리, 수렴 자리라는 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퀀트나 시스템 트레이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서 그걸 지키면은 그 나만의 어떤 매뉴얼, 시스템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읽는 게 건전한 매매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돈을 잃어요, 보통은. 그게 거의 전부 다예요. 저것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저책 퀀트 거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제 시장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돌아가고 막 이렇게 엮여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큰 헤지 펀드는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겠지만 개인이 이제 매매를 한다면 그런 거는 사실 필요 없고 매매 규칙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 그래서 저 책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에 망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2008년도에 망했던 건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2008년도는 너무 그 파생 상품을 많이 찍어냈어요. 집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막 찍어냈어요. 그래도 그게 사실 부실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다시 그 부실한 걸 모아서 좋은 파생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거품에 거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팔았고요.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제일 기초가 된 자산이 무너지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트레이딩 어떤 추세든 뭐든 그 가격에 기반한 거든 뭐든 그렇게 되면은
시세만 인식하는 시스템들도 그 매도를 어떤 첫 번째 시스템이 매도하면 두 번째 시스템이 또 매도가 들어간 거죠. 100번째 시스템까지 매도가 쫙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무한 하락을 하는 거죠. 컴퓨터를 돌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촉발점이 실제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파생상품이 무너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빌렸던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그 주식 시세를 보던 컴퓨터들이 다시 매도를 치고 엄청난 무한 반복이 일어났던 건데 파생의 파생 코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여튼 저 책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코인은 그냥 이제 시작인 거고요. 다른 얘기고 파생의 파생에 만들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저 책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시세가 장난 아니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파생 상품에 파생 상품을 찍어낸다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PDT라는데 피터 멀러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 중요해요. 그 사람 밑에 엘세서라는 정말 뛰어난 그 여자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전략에 대한 이해도 CTM 이해도도 굉장히 빨랐고 원래 개발자였는데 그 사람은 원래 2008년도 같은 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좀 감각적으로 미리 알고 있었어요. 도미노 현상, CTM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 여자 프로그래머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타크가 아닌데 사실은 중요한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네.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그 선구자 처음 이런 거를 이제 읽어낸 분이 그 소프 박사라고 이제 있죠. 그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시스템 X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분 시스템은 2008년도에도 망가지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시스템 X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발전했었고 PDT의 피터 멀러라는 분도 이제 2008년도에 망가지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명인데 총.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업계에서는 제임스 사이먼스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거기는 이제 각 분야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뭐 물리학, 화학, 뭐 심리학, 뭐 문과, 뭐 이과 다 뽑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굉장히 여러 개를 찍어내요. 그렇게 다 섞은 다음에 망가지지 않게 만들죠. 그리고 그쪽 시스템은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직선으로 쫙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저 책에 보시면 다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레벨업 할 수가 있어요. 저 책을 읽으면. 근데 저 책에 나온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흐름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예. 저기서 나온 단어들, 용어들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좋아요.